어제 저와도 직접 만난 조명은 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당한데 왜 내가 숨어 지내하냐면서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보였습니다. 저는 일개 개인이고 힘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앞으로의 일은 예측도 상상도 안 돼서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견뎌내는 것. 견뎌내는 거. 네. 괜찮아요. 네. 네. 자꾸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어제 조명현 씨가 스스로 국회에서 얼굴을 공개하고 얘기를 했던 시간이 어제 오전 10시 30분이었고 저와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시간이 어제 오후 4시 30분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건물 밖에 있는데 정진상 전 실장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나를 무서운 눈빛으로 한참 쳐다봤다. 여전히 두렵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이미 민주당 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 밖에서 마주친 것 같은데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됐던 한 분도 지난해 한 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상황을 봤을 때 본인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강성지층이 워낙 강하게 매섭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조차 노출될까 봐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요즘 보면 어떤 사안을 상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피하 식별, 적이냐 아군이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이 북한 인권을 수용할 때의 민주당 행태와 아주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법인카드 유용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입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민주당 의원 몇몇 분이 이미 지도부도 계시더라고요. 법인카드 왜 이렇게 썼냐? 유용 아니냐? 문제를 막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기도에서 있었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증거가 여러 드러났음에도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고 예. 다른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매섭게 질타하고 이러다 보면 민주당의 말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민주당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정치적 기반, 상식이라는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김혜경 씨에 대한 이 수사, 배 씨에 대해서는 1심이 끝났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검찰이 이 부분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재판에 넘겨서 이런 논란을 빨리 마무리해야 이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밑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나를 무서운 눈빛으로 한참 쳐다봤다. 이걸 만약에 좀 확대 해석하면 사실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된 이후에도 꽤 곤궁하고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었고 근데 이제 앞으로 더더욱 어제 본인 표현에 따르면 낭떠러지에 있었다가 이제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저런 본인이 느낄 압박들이 상당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글쎄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저는 아까 지금 설주환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이 사건의 좀 대응을 조금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조명현 씨를 공익 제보자랑 부인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정체장으로 그냥 끌어들여라. 그러니까 이 조명현 씨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지금 검찰, 경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어서 사법적인 판단이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 이 조명현 씨가 국회 출석하고 언론 방송 인터뷰하고 또 책까지 출판하는 거 보면은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이분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이분이 그 발언 중에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치가 뭐 크게 막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뭐 사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원하기 위해서 목소리 내다 보면은 뭐 출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그거야말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 아닙니까? 여설행정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익신고자가 앞으로 떳떳이 살아가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만드는 풍토를 만드는 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마치 조명현 씨가 어떤 사례와 구체적인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뭐 증빙을 한 게 아니라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마치 해석해서 뭐 총선 얘기까지 하는 거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너무 보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아니 저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예. 지금 이 사법적인 판단이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중단된 일은 없을 테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 세금을 탈루하거나 세금을 잘못된 게 쓰고 있는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이제 뭐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예. 차라리 정치의 장에 나와서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자체를 비판하거나 겸해하거나 알겠습니다. 공익 제보 예.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냥 아예 그냥 끌어들여라. 네. 그러니까 저는 굳이 반론을 드린 이유는 이제 만약 공익신고자와 어제 이러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데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반론 고찰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명현 씨 국정감사 증인으로 원래 오늘 출석하기로 돼 있는데 그건 무산이 됐고요. 오늘 또 다른 국정감사 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문제의 샴푸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제가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가지고 나왔어요. 제 손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두 개 합쳐서 한 83,000원쯤 됩니다.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요거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습니다. 2세트, 3세트 사면 될 거 아니고요. 83,000원이거든요. 근데 불법이니까 한 번에 요거 딱 한 세트만 사고 본인 돈으로 냈어요. 본인 개인 컵. 그리고서 이제 2시간 걸려서 사오고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청담동 가고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반부패적 관점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운전된 대통령께서는 치약 칫솔도 사비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같은 정부 내에서 대통령께서는 치약 칫솔까지 사비 처리를 하시는데 지사님은 이 샴푸를 갖다가 사러 미용실까지 공무원 7급 별정직 공무원을 보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뉴스탑탄을 통해서도 처음으로 공개가 됐던 저 문제 일제 샴푸가 또 국감장에 나왔는데 저 윤창현 의원의 말과 권익위원장의 말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민주당 하면 뭐 축창가를 즐겨 부르고 그냥 틈만 나면 반일 선동하는데 또 샴푸는 또 일제가 좋은지 저거를 꾸준히 쓰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께서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법카 유용과 관련해 갖고 이제까지 해명한 거는 그 배모 씨가 자신의 아내인 김혜경 씨에게 사적 도움 몇 번 준 거다. 예. 김혜경 씨가 그 법카를 부정 사용한 게 아니라 배모 씨가 자신의 아내인 김혜경 씨를 위해서 이렇게 썼다 그러는데 이 샴푸 얘기는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해명과는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른 겁니다. 뭐냐면 저 청담동 미용실 가서요. 저거를 그 8만 몇천 원짜리 구입을 할 때 이 지금 조명현 씨가 자신의 개인 카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의 개인 카드로 8만 몇천 원을 결제하고 나서 그 카드 전표를 경기도지사 비서실 누군가에게 주면은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법카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샴푸 결제 과정에 법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김동연 지사가 그저께 그 행안위 국감에서 얘기한 거는 법카 관련된 건데 그렇죠. 이거는 법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있던 그 공무원은 어느 계좌에서 이 조명현 씨 계좌로 이체해 줬는가? 예. 조명현 씨 그 통장 기록이 있으니까 금방 다 나옵니다. 예. 그 계좌가 경기도 공무원의 개인 계좌인지 예. 아니면 경기도청의 무슨 그 뭔지 그렇다면 이게요 법카로 이렇게 결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법카하고 또 다른 비자금을 조성한 거 아닌가? 뭐 샴푸 저게 83,000원이니까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예. 저 돈을 어떤 재원을 가지고 그 계좌 이체를 해줬는지 저는 그게 새롭게 규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가 이제까지 해명해 오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샴푸 문제에서는요 이른바 배모 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배모 씨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본인의 문제다. 이재명 본인의 문제고
그 샴푸를 분명히 사갖고 왔는데 자기 개인 돈으로 그 지불했는지 정도는 아무리 뭐 높은 지위에 있는 경기도지사라 할지라도 예. 알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그 치약 칫솔까지도 다 그렇게 그 개인 비용으로 썼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비자금 문제도 나오고 또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회계 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 회계 책임자에게 적용되는 죄가 업무상 배임 횡령뿐만 아니라요. 국고손실죄까지도 적용될 수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전담팀까지 꾸렸으니까 이 수사 결과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텐데 오늘 윤창현 의원 얘기의 핵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치약 칫솔 개인 돈으로 썼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도 그랬는데 경기도지사가 이 본질은 갑질 아니냐. 샴푸 사러 미용실까지 7급 공무원 보냈다. 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좀 덜 알려졌던 조명현 씨의 증언 중에서요. 주장 중에서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는 이 공무원들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1년 365일 먹었었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 빵에 눅눅하다든가 아니면 야채를 더 해달라든가 직접적인 그 수행팀을 통해서 지시를 했었고 네. 이 내용을 이재명 지시가 몰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금액이 한 달에 100만 원 가량이 됐었거든요. 배 씨가 저희는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맞는 내용인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인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참 번뇌가 많았다는 얘기도 저한테 직접 했거든요. 저희가 많이 알려드렸던 샌드위치가 빵이 눅눅하다는 등 혹은 야채가 더 필요하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 유용 의혹을 모를 리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배모 씨, 수행비서 배모 씨가 우리에게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이 내용을 딱 종합을 해보면 과연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공적 마인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유가 공적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샌드위치를 배달하고 샴푸를 사오는 게 공적인 역할일까요? 이 조 씨가 얘기를 들어보면 샴푸를 사러 간 계기도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발을 하고 머리를 하는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죠. 미용사를 공간이나 도청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그 미용사가 저 샴푸를 추천을 했고 그래서 저 샴푸를 구하러 전국을 뒤지다가 청담도까지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샴푸를 왜 개인 카드로 써야지 왜 법인 카드를 쓸까요?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공금과 나의 월급에서 나가야 되는 돈, 어떤 항목을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공적인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예. 황제 의전이거든요, 이건. 근데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는 식으로, 김혜경 여사는 몰랐다는 식으로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매일 똑같은 샌드위치가 올라오고 출장지에서도 똑같은 샌드위치가 딱 올라오고 주말에도 반상이 딱 반찬까지 차려서 올라오고 이걸 누가 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의 그런 전략은 상식적이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이런 민주당이 그렇게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배달의 민족이라는 얘기. 결국 이제 본질은 갑질 아니냐. 저렇게 사적 심부름을 경기도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돌고 돌아서 그게 근본적인 문제로 좀 다가올 수 있을 텐데 뭐 검찰 수사 결과 잘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혹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일단 반발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명현 씨가 했던 얘기 중에 핵심 메시지는 이걸 겁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과연 민생을 챙길 수 있냐는 부분일 텐데요. 그 목소리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옳지 않은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스스로 겁없이 저항했다는 이재명 대표님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는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달력부터 확인할까요? 오늘이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세 번째 대장동 재판, 성남FC 건 대장동 재판이 열리고요.
오늘 오후에 민주당 발표로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올해 23일에 당무에 복귀를 합니다. 꽤 오랜만인데요. 내일 재판 출석 후에 월요일에 당무에 복귀하겠다. 당무 복귀하면서 민생에 집중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보셨던 것처럼 조명현 씨는 이재명 대표 같이 공무원을 부하로 쓰는 사람이 어떻게 민생을 챙길 수 있겠냐고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어요? 네, 아까 그 법화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과잉 의전, 과잉 충성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은 단체장, 기관장들한테 사실은 항상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 뭐 대선 후보까지 이제 준비했던 분들이라면은 사실은 그 이제 그 선출직에서 많이 당선되셨던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뭔가 좀 더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일단은 갖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23일 날에 이제 당무에 복귀를 하시는데 예. 뭐 그런 말씀은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복귀 메시지는 민생에 집중을 해서 민생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당이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뭐 의대 뭐 정원 확대 문제 이 예.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약간 통 크게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약간 조건을 조금 걸고 있잖아요. 예, 예. 뭐 여기 전남지방에 뭐 의대 뭐 설치해달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거 찬성한다. 예. 그리고 강론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하자 이런 부분 좀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 질문은 조명현 씨 얘기로는 물론 조명현 씨 주장이니까 민생 챙길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민생을 화두로 이제 복귀를 한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유감 표명 정도는 검찰 수사 전에 좀 일단락을 해놓고 민생을 챙긴다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좀 내야 국민들이 좀 진정성을 잊고 바라보지 않을까 뭐 이런 취지의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네, 뭐 지난번에 작년에 예. 한번 입장 한번 밝혔고 예. 그리고 사건이 이제 다시 한번 뭐 네네. 예. 새로운 팩트가 나와가지고 뭐 진행된 부분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굳이 뭐 밝힐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제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기 때문에 한번 뭐 답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다 추가 질문 드렸고요. 내일 재판에 나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 얘기. 당무 복귀 직전에 지금 본인의 관련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 다음 주제는 오랜만에 이 인물을 집중해 보겠습니다.